이게 아니지. 안녕하세요. 소수책방 고민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수책방 책방지기 김문입니다. 오늘도 먹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먹방은 물입니다. 제가 진짜 물 먹방을 하는지 해야 될지 혹은 농담인지 왜 이러지? 네. 그러니까 사실 책방에서 원래 뭘 먹으려고 했는데요. 점심을 좀 늦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뭘 먹기에는 좀 그렇고, 근데 좀 뭐는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해 본 게 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 요즘에 자주 잡수시나요? 저는 자주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물을 자주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니까 자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처음엔 그렇습니다. 네. 물 먹방은 실제로 물을 먹으니까 먹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착안해서 물 먹방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민 두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고민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두꺼워서 거의 이게 끝날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후딱후딱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침대에 누워 베란다 너머로 떨어지는 나를 계속해서 바라봤던 과거가 문득문득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이거는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이 글에 대한 저의 느낀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베란다 너머로 떨어지는 나를 계속해서 바라봤던 과거가 문득문득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떨어진다는 감각은 사실 좋은 감각보다는 안 좋은 감각 쪽으로 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침대에 누워서 베란다 너머로 떨어지는 나를 계속해서 바라봤던 과거는 뭔가 죽음에 대한 혹은 자살에 대한 그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었던 생각이 요즘에 문득문득 생각을 많이 나시나 봐요. 항상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글이라도 써주신 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과거는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문득문득 저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책방에 한번 놀러 오세요. 책방에 놀러 오셔서 이렇게 또 글 써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시고 행동은 옮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생각나는 거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냥 그럴 때마다 안 좋은 생각도 나면 또 좋은 생각도 나잖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도 한번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시라도 만약에 안 좋은 생각이 나시면 그러면 꼭
상담 전화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상담 전화 한번 하시면 생각보다 위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별말 안 하시긴 하는데 저한테는 그런 게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진 감정을 다 토해내도 그분들이 전문 상담원 분들이시라서 좀 잘 다독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즘에 문득문득 생각나는 요즘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요즘에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래도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떨어지는 게 부정적인 떨어지는 뉘앙스도 있지만 일종의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그 열이라던가 감정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죽음을 생각하거나 고통이 너무 클 때 오히려 삶의 의지가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더 열렬하게 살아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득문득 생각나실 때 더 삶의 의지를 올리기 위해서 이 내 안에서 너 꼭 살아라라는 말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고민 상담에 대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기신 것 같아요. 두 번째에 대한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고학년이 되니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하네요. 평소 저 자신을 믿고 뭐든 해낼 수 있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음에도 아직 무엇이 되고 싶고 어디로 취직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보니 너무 대책 없이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의 무력감은 요즘 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주변인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사장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궁금해요. 구체적으로는 이 서점을 차리기로 마음을 먹게 된 계기와 그 실천을 실행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나 생각들이요. 가로치고 거창한가요? 흐흐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앞에 뭔가 너무 대책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정확히 이렇게 뒤에는 질문을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써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사장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서점을 차리기로 마음먹게 된 계기. 차리기로 마음먹게 된 계기. 그리고 그 실천을 실행할 수 있었던.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물론 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하긴 하는데 왜 눈을 뜨는 이유? 이거는 왜 사실은 이 질문의 근원에는 어떤 숨겨져 있는 질문은 매일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는 저희가 그냥 잠에서 깨서 눈을 뜨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무엇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가? 우선은 단순하게 처음에 생각하는 거는 생존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 살아야 한다. 사는 것에는 큰 이유는 없지만 사는 그 본능 자체는 저한테 강렬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삶을 어떤 생각 없이 그냥 일어나서 하루를 사는 것 자체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기에서 생존 본능이 아니라 생존 본능은 뭐 이 사회에서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본능이겠죠. 근데 이 본능뿐만 아니라 어떤 무엇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갑자기 되게 철학적인 무엇을 위해 사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힘드네요. 생각하기가. 책방 손님들을 위해서 라고 하기에는 다들 거짓말이라고 하시겠지만 뭐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도 좀 많긴 합니다. 왜냐면 책방에 오늘 오겠지 사람들이 오니까 내가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책임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 때문에 아침 눈을 뜨는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알람이 울리니까 라는 단순한 대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는 사실 저는 오늘 하루가 되게 기대되긴 해요. 항상 어떤 사람이 올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책방에 어떤 손님이 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대감이 저를 오늘은 뭔가 다른 일이 있겠지라는 것 때문에 저를 살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제가 사람마다 일종의 사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명은 자신이 찾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책방을 하면서 일종의 저는 책을 사람들한테 많이 읽게 하고 싶다. 내가 사람들이 책방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해주고 싶다에 대한 사명감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글을 쓰고 싶다. 내 인생에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좋은 글을 쓰고 싶다에 대한 사명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뭔가 타인을 위해서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산다라고도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 사는 건 아니고 일부분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되기도 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해보자, 좀 더 살아보자 이런 마음도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타인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저는 분명히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힘을 크게 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 부분은 다는 될 수는 없고 큰 부분은 차지하되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유에 대한 게 찾으면 이유가 너무나도 많지만 이유가 없다. 그냥 눈을 뜨니까 살아간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유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가 좀 잘 제가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자면 우선 첫 번째는 이유가 없이 그냥 눈을 떠지기 때문에 살아간다의 차원이겠죠.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내가 만든 나의 사명, 내가 만든 내 삶의 사명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룬다고 하기 좀 그렇고, 그 사명 자체가 그냥 사실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책방에 오신 손님들께서 뭔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100명이 되면은 내가 이룬 것인가 하기에는 좀 기준점이 모호하단 말이죠. 그냥 저는 누군가 책방에 대한 그러니까 독립서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졌다라고 꾸준히 그렇게 가질 수 있다라는 그것을 저는 사명이라고 띠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글도 제가 좋은 글을 썼어요. 근데 좋은 글을 썼는데 어떤 사람한테 울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울림이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글을 써서 만약에 전 국민 모두가 다 아는 글을 썼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나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꾸준하게 사명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그것을 하게끔 하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글을 쓰고 싶다에 대한 욕망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명과 욕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저로 하여금 어떤 힘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 가지가 뭐 물론 어떤 인정을 받고 싶다, 사랑을 받고 싶다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겠죠. 근데 사명은 내가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나를 알아준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의 차원이니까 사실은 무엇을 위해 나는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돈이나 내가 아닌 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분명히 어떠한 실망이 올 수도 있고 쉽게 지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론이 나왔는데 저는 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삶 자체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사랑도 물론 있지만 제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 스스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이상하게 이 고민 상담소를 하면은 좀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코도 막히고 뭔가 목도 메이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그 코플러가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서점을 차리기로 마음을 먹게 된 계기. 두 번째는 그 실천을 실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점을 차리게 된 마음 먹게 된 계기는요. 그거였어요. 저는 아까 좋은 글을 쓰고 싶다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이 사명에 도움을 주면 가장 베스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글 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잡지 에디터나 혹은 드라마 작가 일을 하시거나 되게 여러 가지 작가 일을 하시거나 혹은 글 쓰는 직업적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어, 예술을 봤을 때 뭔가 사람들한테 오더를 받아서 이런 걸 만들어야 한다라는 오더를 받아서 글을 쓰는 것과 내가 쓰고 싶은 글을 내가 주제를 잡아서 내가 쓰는 것과는 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잘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 그런 오더를 받아서 글을 쓰는 것도 꾸준히 내가 글을 쓰는 거에 대한 도움이 크게 받을 수 있지만 어, 그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내 글이 누군가의 입맛에 의해서 변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물론 어떤 편집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내가 어느 소속이 되면은 제 맘대로 글을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이 봤을 때는 안 좋은 글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좀 이제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 서점을 차리게 된 가장 차리기로 마음먹게 된 계기는 내가 좋아하고 있는 글을 쓰는 사명감을 위한 일을 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은 어, 특히나 독립서점 같은 경우에 보통 1인에서 1인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큐레이팅을 다 해야 하고 어느 정도 책에 대해서 알고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강제적으로라도 일의 관점 의도라도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고 싶은 저의 욕망이 있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서점을 차리기로 마음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점을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서점은 제가 처음에는 작업실로 들어온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패션 디자이너 하시는 분과 그 다음에 화가분과 저와 이렇게 세 명이서 공간 쉐어를 처음에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책방을 연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는 그 같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응원을 해준 것도 있었습니다. 책방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위에 세 번째 이유는 주위에 책방이 없어서 저는 책을 자주 접하고 싶은데 만약에 주위에 책방이 있었다면 제가 책방을 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주위에 가까운 곳에 제 작업실에 가까운 곳에 책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책방을 열게 된 것도 있습니다. 총 세 가지 계기네요. 첫 번째는 글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즉 나의 사명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기 원해서 첫 번째 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같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위에 책방이 없어서 이제 책방을 하게 됐다. 입니다. 그리고 원동력이니까 실천을 실행할 수 있던 원동력. 저는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동력은 저한테는 크게 없었고요. 그냥 제가 책방을 뭔가 실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제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 재미를 원해서 제가 책방을 열게 된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방 하면 재밌겠는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도 나는 이 일을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50살이 돼도 60살이 돼도 책방은 열고 싶다 이런 저만의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할 바에 지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재밌겠는데 라는 마음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도 나는 할 것 같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때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써주셨던 그 고민이 끝났습니다. 불안감, 고학년이 되면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하죠. 그리고 저 역시 많이 엄습했었고, 그리고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요. 왜냐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내가 직업을 고를 수 있을까? 골라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 직업을 꼭 해야 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사람들을 극히 소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태어나서 내가 정작 원하던 그 직업을 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세상이 나한테 원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취직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것은 사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고 싶다는 것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으셨으면 또 당연히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롭게, 내가 아직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건 내가 그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얘기한 거 외적으로 뜨는 이유보다는 감는 이유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왜 눈을 감는가? 졸려서 감겠죠. 간단하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졸려서 감는 그런 것보다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삶을 마감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고 삶을 살아가는 것에도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거에 큰 이유가 없을 수 있고요. 삶을 살아가는 것에도 큰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유는 없지만 감정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눈을 뜨는 것에는 이유는 없는데요.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기대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대감도 일종의 감정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살아가는 것에는 큰 이유가 없을 수 있고 살아가는 것에는 감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삶을 마감하는 것에도 이유가 없을 수 있고 감정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시나 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 감정을 촉발하게 하는 기억이 있을 것이고 촉발하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기대감을 느끼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기대감이나 그리고 살아가게 하는 그 어떤 햇빛의 생의 의지, 이런 부분들은 뭐랄까요?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감각이기도 한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항상 내 옆에서 살아 있었던 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의지가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제가 그냥 보자마자 바로바로 얘기를 해서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숙하시죠? 두 번째 질문은 질문함에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르고 나서 눈을 감고 고르고 나서가 아니지 눈을 감고 고르겠습니다. 제가 사랑해서 불안했던 건지 불안한 걸 사랑이라고 착각한 건지 모르겠어요. 불안해서 사랑, 불안해서 사랑, 사랑이 불안한 건지. 그러게요. 쉽지 않네요. 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제가 사랑해서 불안했던 건지 불안한 걸 사랑이라고 착각한 건지 모르겠어요. 둘 다 아닐까요? 둘 다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사랑해서 불안했던 건지 불안한 걸 사랑이라고 착각한 건지. 우선 사랑해서 불안한 거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말 사랑해서 사랑이라는 그 감정 안에 저는 불안이 무조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저희 삶에서 불안을 느끼는 이유도 저희 삶을 너무 사랑하니까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했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소중해서 불안한 그런 느낌. 예를 들면 막 아기나 작은 동물들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사랑이 크게 느껴지는데 제 안에서 막 사랑이 막 넘쳐 흐르거든요. 넘쳐 흐르는데 너무 불안한 거죠. 이 아이들, 이 새끼들이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봐, 어떻게 죽을까봐, 혹은 다칠까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불안했던 건지는 사랑은 무조건 고통이 따른다고 생각하고요. 그 고통의 일부분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슬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봤을 때 일종의 되게 깊은 슬픔을 느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뭐 맑은 슬픔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랑은 아름다움이랑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해서 불안했던 건지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불안했던 건지는 이제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불안한 걸 사랑이라고 착각한 건지인 거잖아요. 이건 좀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혹은 불안한 어떤 나의 처지를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대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불안하게 해준 거, 혹은 남자친구와나 여자친구의 관계가, 그러니까 애인과의 관계가 관계성이 불안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불안한 게 두 가지인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이 불안하거나 관계가 불안하거나. 근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한 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불안감이 내가 만들어낸 불안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을 지금 보고 있지만 이상하게 불안감이 내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불안함이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뭔가 내가 친구와 이성을 나누는 관계가 일종의 불안을 야기하거든요. 이성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좋게 봤으면 좋겠는데 나쁘게 보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친구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친구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크게 개의치 않은 거죠. 신경은 쓰이겠지만.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이성, 내가 좋아하는 사랑이 만났을 때는 일종의 불안감이 계속 느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안한 걸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착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근데 조금은 다른 생각은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랑은 책임감이 뒤따르거든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책임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 관계를 책임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같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불안하면 책임지는 것에서 좀 다르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랑에서 불안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물론 어떤 사랑이 나를 정말로 안심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 상대방이 어디론가 떠나갈까봐 또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별을 고한다라는 것보다 혹시라도 죽을까봐, 혹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없어질까봐 이런 생각까지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혹시라도 못 볼까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걸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나쁜 남자 막 이런 사람들한테 더 끌리고, 뭐 나쁜 여자 막 이런 사람한테 더 끌리고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불안감을 먼저 지워주잖아요. 사랑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불안감을 먼저 주고, 그 불안하게 느껴지는 감정을 롤러코스터처럼 지워준 다음에 거기에 타게 될 경우에는 그거에 그냥 정신이 나간 상태로 그 사람한테 탄 상태로 말 그대로 인생을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걸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안은 제가 이제 예전에 소수 레터에다가 좀 더 불안에 대해서 되게 길게 써놓은 그 불안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것과 좀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불안하다라는 것은 내가 어딘가 자유롭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거는 사랑의 불안감이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내가 불안하다. 왜냐면 제가 그때 글에 썼던 불안감에 대한 말은, 내 뭔가 고등학교 때보다 성인보다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의 불안감이 계속 있는 이유는 자유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자유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랑해서 불안했던 건지는 그렇다면 자유와 연결을 하자면, 뭐 굳이 연결을 하자면, 사랑을 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종속된다. 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이 종속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지만 이 사람의 감정은 내가 종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사랑해서 불안했던 건지 불안한 걸 사랑이라고 착각한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잖아요. 우선은 정리 조금 다시 해보고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감정이 내 감정이 확실해요.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합니다. 그것을 확실한 상태로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안으로 혹은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전부 보여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정 안에 내가 살게 되잖아요, 결국에. 물론 그렇게 그 안에서 사는 게 전부이라고 할 순 없지만, 사랑을 하면 막 그 사람 전부에 제가 막 휘둘린단 말이죠. 저는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은 나는 내 감정을 알아요. 나는 내 감정을 사랑하는 감정을 아는데, 불안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그 사람의 감정도 그럴까? 그 사람의 감정을 전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불가하니까
그 사람의 감정도 나와 같을까? 같지 않으면 어쩌지?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것도 맞는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안과 바깥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불안이 있고 사랑이 같이 있어요. 불안과 사랑이 같이 있죠. 근데 그 사람에게 불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불안이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외적인 게 불안한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 환경이라던가 행동이라던가 뭔가 그런 부분들이 불안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닌 다른 거는 그 사람의 감정, 나를 좋아하는 그 감정이 불안한 거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관점은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바깥이 불안한 건 저에게 아무런 불안감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불안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저에게 큰 이유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의 감정이 나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느냐, 그 사람의 감정이 나를 불안감을 잠재운다면 가장 좋은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그 사람의 감정을 원하는 거죠. 물론 그게 확실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랑이라는 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이나 눈빛이나 말이나 이런 거에서 저희는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불안감이 좀 줄어든 사람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불안한 걸 사랑이라고 착각해도 괜찮긴 하지만 나에게 불안감을 낮춰주는 사람이 있고 높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낮춰주는 사람이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불안감이라는 게 사실 긴장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긴장감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게 막 뭔가 되게 계속 매력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에게 불안감을 좀 낮춰주는 사람이 너무 좋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 불안감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은 긴장감, 이성에 대한 호기심 그게 막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불안감을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충분히 착각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착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희도 뭔가 긴장되고 불안하게 되잖아요.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그 대상 앞에서. 그래서 그런 긴장감을 계속 주어지는 사람이 계속 궁금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걸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의 대답은요. 사랑해서 불안할 수도 있고 불안한 걸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입니다. 굳이 두 개로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랑이라고 느끼셨으면 그게 불안으로 느껴졌던 건지 혹은 사랑해서 불안한 건지 굳이 나누시지 않고 그냥 나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불안감을 같이 느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쉽지 않네요. 역시 사랑은 불안일 걸까요? 오늘은 고민상담소 여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의 물 먹방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벚꽃이 많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몇몇의 벚꽃은 꽉 부여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꽃 구경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퇴근길에 올림픽공원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에 핀 벚꽃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벚꽃이 많이 지기 전에 올림픽공원 근처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올림픽공원, 뭐 성내천 이런 쪽으로 가시면 구경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드립니다. 어, 제가 그 최근에 이제 그 영상을 새롭게 또 뭔가 올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을 이제 본다는 거, 제대로 본다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어떤 자연 풍경을 너무 좋더라도 뭔가 1분 이상 잘 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모나리자 앞에서의 체류 시간이 뭐 20초, 30초밖에 안 된대요. 어떤 기사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좋은 것을 보고도 1분 이상 내가 있었나 이렇게 반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그런 반성을 했는데, 오래 봐야 좀 내가 왜 이것을 좋아하고 왜 이것을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건요, 좋은 자연 풍경,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만났을 때 1분 동안 제가 영상으로 찍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힐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풍경이 있으시면 짧게 찍는 것보다 오래 찍으시면 더 그것을 보았을 때의 느낌을 더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우선 최근에 빨리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